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광공업 생산이 6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LPG 가격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수입 정유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33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에 밀려서 199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증권부 김창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로 19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7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54포인트 하락한 1988.5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773억 원, 개인이 879억 원을 내다 팔았으며 기관은 1,70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990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국가지자체 등 국내 기관의 동반 매수가 하락폭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 섬유의복, 운송장비, 운수창고, 건설 등이 상승했고 의료정밀은 2.19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도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SK텔레콤, 네이버,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도 내렸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1.43% 올랐고 한국전력도 1.21% 상승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날 시장에서는 조선운송 등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유효하고 환율 부담이 크지 않은 레저 엔터, 바이오, 유통 등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환율과 실적 변수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다음 주 초에 발표되는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39포인트 오른 531.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2.8원 내린 1013.4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그룹이라면 아마 동부그룹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시가총액이 3천억 원가량 증발했다면서요? 네, 포스코 동부패키지 인수 무상과 채권단 공동관리 등 잇따른 악재에 동부그룹주의 시가총액이 나흘 만에 약 3천억 원가량 증발해버렸습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부그룹의 이날 전체 시가총액은 4조 1259억 원으로 동부패키지 매각 무산 등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 23일 4조 4228억 원보다 무려 2970억 원이나 급감했습니다. 이날도 동부그룹주의 약세는 이어졌습니다. 동부제철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 대비 265원 내린 1,515원의 거래를 마치며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졌습니다. 회사채 만기 상환 우려가 제기된 동부 C&I도 하한가로 떨어져 최근 1년간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부건설은 7.62%, 동부하이텍은 3.95%, 동부로봇은 6.37% 떨어져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동부그룹이 강력한 회생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동부화재, 동부증권 등 금융계열사는 이틀 연속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동부그룹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고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동부 C&I의 회사채 500억 원 상환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그룹 구조조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은 약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김창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12년 2월 흑자 전환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으로 지난 1997년 IMF 이후 26개월 연속 흑자 행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5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억 5천만 달러 줄었지만 전달보다는 21억 8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경상 흑자는 315억 달러로 한은이 전망한 올해 흑자 규모인 680억 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달성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저조했던 선박, 석유 제품 등의 수출이 개선된 데다 선진국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당분간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광공업 생산이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12월 이후 6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석유 정제 등은 2에서 3% 증가했지만 자동차가 마이너스 7.4%, 반도체 및 부품이 마이너스 4.7%를 나타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지난달 징검다리 휴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광공업 생산 하락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해 세월호 충격에서 다소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4%,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각각 증가했습니다. LPG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수입 정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한 S-오일과 GS칼텍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LPG E1과 SK가스, GS칼텍스 등 국내 LPG 수입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6,6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LPG 판매 시장의 100%를 점유하는 6개사가 가격을 담합해 경쟁 질서를 심하게 저해했고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컸다며 과징금이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관계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2013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이 33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민 총소득은 북한의 42배가 넘는 1,441조 원가량입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37만 9천 원으로 한국의 21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은 1.1%로 추정돼 2011년 0.8%, 2012년 1.3%를 기록한 데 이어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임태옥 한은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은 지난해 북한의 성장세는 작황 호조로 농산물 생산이 늘고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 자원 생산이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자동차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부터 알려주십시오. 어제 정부는 현대차의 산타페,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와 일부 수입차의 연비가 잘못 표기됐다며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가 이들 차량의 연비를 재조사했더니 실제 연비가 표시된 연비보다 낮다는 이유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매출액의 0.1% 내외, 최대 10억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비 측정은 산업부의 권한이었는데요. 이날 함께 발표된 산업부 조사 결과에선 대상 차종의 연비 수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느 부처의 결론을 소비자들은 믿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소비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현대차의 산타페 차주 일부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차나 미국 포드가 현지에서 연비 부풀리기로 수천억 원을 보상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일각에선 현대차나 쌍용차의 자발적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비가 잘못 표기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조차 단일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라 재판이 진행돼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도 물론 반발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 쌍용차 등은 국토부 조사 결과를 자체 검증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큰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 역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입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 마찰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자동차 업계 관련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재화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 내가 필요한 만큼 빌려 쓰거나 나눠 쓰는 경제 활동을 흔히들 공유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공유 경제 서비스를 활용하면요, 물건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쓴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훈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빌려 쓰는 카쉐어링 서비스. 영업소를 찾아 대여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하는 렌트카와 달리 카쉐어링 회원은 거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찾아 사용한 후 다시 돌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경차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이 3,150원밖에 되지 않고 10분에서 30분 단위로 요금이 부과돼 렌트카보다 효율적입니다.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과 낭비하지 않는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카쉐어링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린카 회원은 18만여 명으로 명실공히 자동차를 통해 공유경제의 한 축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고 그만큼 저변과 인식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를 겨냥해서는 일평균 이용객이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장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탓에 카쉐어링과 같은 공유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구기관 매솔루션에 따르면 2010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약 8억 5천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51억 달러 규모로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균 80% 이상의 높은 성장률입니다. 눈에 보이는 제품뿐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와 공간도 공유경제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캠핑용품, 아이가 자라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육아용품, 가족만이 공유하던 주거 공간까지 쉐어하우스란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산에 위치한 한 도서관에서는 책 보관 장소를 제공하고 또 모인 책들을 공유하는 도서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공간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때 생기는 불쾌감이 공유 경제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최근 실시한 소비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정보분석기업 닐슨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공유 경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응답자 2명 중 1명이 재정적 이득을 위해 공유 경제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침체 속에 현명한 소비자들이 소유보다 실용을 택하면서 나눠서 소비하자는 공유경제 활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네, 얼마 전 유통업계에서 해외 직구족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 한창이라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역직구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레스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이 업체는 최근 해외 역직구 열풍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국내 드레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달한 데다 경쟁도 치열해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제품 주문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었던 아동 드레스랑 성인 드레스들이요, 미주랑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인기를 끄는 걸 보고 저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봤습니다. 이같이 국경 없는 시장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 역직구에 나서는 판매 업체들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국내 역직구 시장이 지난해 3천억 원 규모에서 올해 5천억 원, 2016년에는 1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 중 유일하게 지난 2009년부터 세계 200여 개국 판매로 이어지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는 전문화 조직화된 시스템과 서비스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약 2,500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전반적인 어려움들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 셀러별 니즈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이 판매 플랫폼별로 어떤 판매 노하우를 빠르게 습득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앞다퉈 구축한 해외 소비자 전용 메뉴 구성 및 영문 서비스, 결제 배송 시스템 등도 역직구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는 영문 사이트를 도입한 1월에서 4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78% 성장했습니다. 롯데닷컴은 글로벌 직접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 최대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회사인 알리페이와 협업해 중국 고객 맞춤형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 결제를 어렵게 했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도 최근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역직구 시장의 고속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물 한 방울 섞지 않고 100% 과일만을 갈아서 만든 착즙 주스가 날로 인기를 더해가면서 이 과일 주스 시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군요. 정혜린 기자입니다.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무런 첨가물을 넣지 않고 생과일을 직접 짜서 만든 100% 착즙 주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일 농축액을 희석해 만든 기존의 상온 유통 주스나 냉장 주스에 비해 가격은 두세 배나 비싸지만 최근 강남에서는 미세스 주스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일명 강남 주스라 불리는 착즙 주스의 폭발적인 인기로 이런 음료만을 판매하는 전용 주스바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에 올 초에 문을 연 주스바 펀치랩은 태국의 프리미엄 주스 브랜드 팁코의 제품에 우리나라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섞은 주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스바입니다. 네, 저희 프리미엄 주스 팁코는 일단 화학 첨가물이 일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착향료, 착색료, 보존료가 일체에 들어가지 않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계신데 그거에 눈높이를 딱 맞출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과 함께 좋은 입맛을 우리가 돋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서울 청담동의 SSG 푸드마켓의 마이분 주스바는 지난해 7월 오픈 직후 핫플레이스로 떠올랐고 휴롬도 신사동의 착즙 주스 카페테리아 휴롬팜을 운용 중입니다. 착즙 주스가 인기를 끌면서 관련 제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생과일 음료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풀무원의 아임리얼은 최근 착즙 주스 신제품인 아임리얼 오렌지와 자몽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오렌지와 자몽을 출시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고객들이 웰빙이나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면서 저희 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재구매율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도 착한 사과 이야기와 착한 감귤 이야기 등 국산 생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만든 착즙 주스 2종을 출시했고 매일 유업에서 선보인 플로리다 내추럴 주스는 출시 이후 강남의 한 매장에서만 하루 150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신선한 먹거리를 고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착즙 주스가 음료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나은입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리고 오후에서 밤 사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대구는 3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강원 산간과 남부 일부 지방으로는 구름이 많습니다. 내일은 서해 남부 해상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에서 아침 사이 그리고 오후에서 밤 사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대전 27도, 춘천 28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1도, 전주 29도, 부산 26도로 역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새벽에서 아침 사이, 오후에서 밤 사이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울릉도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강릉 26도, 속초, 울진 25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그 밖의 해상은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편 수요일에는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